여러분 안녕하세요. 윤des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시각화 기본적인 내용에서 저희 세 번째 강좌 시간이고요. 저희 첫 번째 강좌 시간에는 파워베이 데스크탑에서 우리에 해당되는 데이터 원본들을 다 가져오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고 기본적으로 구성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강좌에서는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각각 우리 목적에 맞는 형태로 매시업을 하는 단계, 클린업을 하는 단계였죠. 자, 그러면 이제 가져온 단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세 번째는 데이터 릴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측정 값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야 될지, 인자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릴레이션을 맺어야 되니까요. 관계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쯤에서 모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델이라고 하는 건 저희 모델하우스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아직 지어지고 완성되어지지 않은 우리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지표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의 릴레이션이 정확히 완성이 되지 않으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최적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의 스탠다드한 표준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모델에 대한 부분은 결국 릴레이션을 어떻게 관계를 주느냐, 정확하게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맺어져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오그래픽 데이터하고 세일즈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도 컨트리가 있고요, 세일즈도 컨트리가 있습니다. 이미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세일즈에 있는 컨트롤이라든가, 그러니까 세일즈에 있는 데이터들은 여러 번 중복돼서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일자별로, 각각의 날짜별로 얼마만큼의 세일즈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이벤트의 특성상 여러 번, 또 여러 나라에 걸쳐서 또 당연히 여러 나라니까 여러 집코드에 의해서 여러 번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는 많은 중복이 발생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중복성이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분명히 그건. 하지만 문제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오그래픽 데이터는 현재 각각 모든 국가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국가에 대한 부분에 우편번호를 다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컨트리는 당연히 여러 번 나올 수 있겠지만 집코드도 중복해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코드는 당연히 우편번호이기 때문에 얘는 중복이 안 될 거야. 얘는 당연히 중복이 나오겠지. 하지만 1대1의 관계를 맺어주면 되기 때문에 집코드를 당연히 집코드로 가져오면 되겠지라고 여러분들이 긁어서 오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원장에 해당하는 지오그래픽 데이터 테이블에서도 이게 여러 번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다대다의 관계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대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의가 우리가 제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1대1의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깔끔한 데이터 모델링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 국가이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집코드와 컨트리를 조합을 해서 키값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중복이 나오기 때문에 중복해서 나오는 어떤 값이 있기 때문에 이 값도 현재는 각 국가별로 우편번호, 우리나라에서 쓰는 우편번호가 미국에서도 안 쓴다는 법 없잖아요. 여기 모든 국가에 대한 집코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복되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코드와 국가를 매칭해서 키값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독립된 키값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로 가셔서 테이블에서 작업하실 거니까 어디에서 하시냐면 지오그래픽 데이터에서 하시죠. 그래서 지오그래픽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고 저희는 새 열을 만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열을 선택하시고요. G코드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G코드와 컨트리라고 하는 두 개의 열을 가지고 조합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순서대로 G, 컨트리라고 하는 키값을, 그러니까 새로운 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기는 테이블이 지오그래픽 테이블이죠. 지오 테이블이기 때문에 앞에 테이블명을 안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중괄호를 치시면 바로 해당되는 열이 나오죠. 그래서 집코드에 대한 집열을 가지고 그 다음에 AND 연산자죠. 연결해라. AND. 그 다음에 뭘로 연결할 거냐면 콤마로 저는 연결할 겁니다. 여러분은 뭐 콤마 다시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연결을 해서
그 뒤로 뭘 붙일 거냐면 컨트리를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열을 하나 만드는데 그 열의 이름은 집 컨트리라고 하는 걸로 만들 거고, 그 내용은 뭐냐면 집 코드하고 콤마 그 다음에 컨트리를 그냥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 컨트리라고 하는 열이 만들어지고, 이 녀석은 우편번호 콤마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저희는 또 어디서 이 작업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세일즈에 가셔서 세일즈에서도 새로운 열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세일즈에 새로운 열을 만들 건데 또 이름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겠죠. 이름 똑같이 안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릴레이션에서 그 부분을 재정의를 해주실 거니까 컨트리라고 하는 걸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컨트리 먼저 오시면 안 되죠. 집코드가 먼저 와야 되죠. 그래서 집코드를 찍으시고 엔드 연결해서 그 다음에 콤마로 했기 때문에 콤마 연결하고 다시 또 엔드로 저는 컨트리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수식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도 연산자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엔터 누르시면 새로운 열,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지오그래피 컨트리, 그러니까 집 컨트리라고 하는 새로운 열이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는 집 데이터, 그러니까 우편번호에 해당되는 집 열과 그 다음에 컨트리에 해당되는 컨트리 열이 두 개가 조합이 돼서 하나의 새로운 생성 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키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릴레이션에 가서 이제 릴레이션을 주면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의 하단에 집 컨트리라고 하는 새로운 열이 생성되는 거 확인되셨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잡아다가 이 녀석을 끄시면 이제 완벽하게 1대 다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1대 다의 관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파워 피벗에서 눈에 강조드렸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하실게요. 자, 얘는 중복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중복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별표 표시 모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대 다의 관계로 릴레이션이 맺어졌습니다. 이 녀석도 1대 다의 관계로 릴레이션이 맺어졌고요. 이 녀석도 1대 다의 관계로 릴레이션이 맺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제가 파워 피벗 강좌에서 정말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자, 그러면 이제는 릴레이션의 방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에서 다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보시는 이 화살표예요. 이 화살표의 방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화살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다? 필터의 흐름입니다. 필터의 흐름이니까요. 자, 필터의 흐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로고를 가지고 와서 로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뭔가 세일즈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터의 흐름의 방향이 매니팩처, 제조사에서부터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그것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파가 돼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그냥 직관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비유를 해드리자면 이 보시는 이 화살표의 방향이 필터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데이터의 흐름의 방향, 즉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통행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양방향이면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여기 있는 데이터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요. 자,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일방통행이죠. 자, 이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다시 또 어떻게 됐죠? 이 방향으로 흐를 수 있죠.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이 GU로 갈 수 있을까요? 가려고 봤더니 일방통행이죠. 못 간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오그래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프로덕트를 유추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아예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의 흐름의 방향, 필터의 흐름의 방향이다, 세분성의 흐름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세일즈를 보시면 세일즈에는 프로덕트 아이디가 나와져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멘션 테이블이라 했단 말이죠. 디멘션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세일즈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트 아이디로 여기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프로덕트 아이디를 가보시면 프로덕트에는 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세분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보시면 뭐도 있냐면 카테고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MSRP라고 하는 금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일즈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뭐를 기반으로 해서 얘를 가져올 수 있냐면 프로덕트 아이디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테이블과 연결이 돼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 의미를 전달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디멘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세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지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 릴레이션이 끝나시면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짜 데이터예요. 자, 날짜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일즈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세일즈의 데이트를 보시면 나와져 있는데요. 잘 보시면 우리 시각화의 개체에서 보시면은 이 세일즈에 보시는 이 데이트의 앞쪽에 있는 아이콘을 보시면 날짜 데이터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메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달력 표시가 되어 있고 자동으로 날짜 데이터는 계층 구조를 갖습니다. 계층 구조를 갖는 얘기는 뭐냐면 연, 월, 일, 분기에 대한 의미를 제가 지정해 주지 않아도 얘는 날짜라고 인식했으면 알아서 얘가 분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옵션 값은 기본적으로 파일 옵션의 기본 기능이 디폴트로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 데이터는 계층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디멘션 테이블에서 지금 현재 날짜가 있지만 지오그래피 또는 이 날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는 이 날짜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성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어떤 공유교육센터에서는 BI를 한 센터에서는 날짜 데이터를 만드는 걸 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과정이 아예 그게 데이터 시각 과정인데 그걸 아예 안 하셨대요, 강사님.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플랫한 파일로 시각화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플랫한 파일 가지고 여러분들 시각화를 하시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한계성 아주 명확합니다.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추가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걸 하나의 파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거 브이룩업이죠. 이 관계는 결국 브이룩업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셔야 돼요? 커런시 집어넣으셔야죠. 카테고리 집어넣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세그먼트 집어넣으셔야죠. 어떻게 집어넣으시겠어요? 브이룩업으로 가져와서 이 세일즈에다가 이 내용들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날짜 데이터 필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날짜 데이터를 결국 안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텔리전트 함수가 있거든요. 날짜 기반의 인텔리전트 함수가 있는데 그 날짜 기반의 인텔리전트 함수를 못 쓴다는 내용도 똑같은 얘기예요.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파워 BI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각화를 이쁘게 쓰는 것이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날짜, 이렇게 GO, 프로덕트에 관련된 날짜에 관련된 날짜 테이블을 반드시 생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날짜 테이블 생성하시는 거는 자, 데이터에 가셔서 우리가 세열을 생성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가셔서 테이블 도구를 선택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 테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날짜 테이블, 새롭게 테이블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날짜 새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마 제 강좌를 들으셨던 분들은 파워 피벗에서 날짜 테이블 생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경험이 저도 있었는데요. 자, 날짜를 만들어주는 거는 제가 데이트라고 하는 테이블 명을 가지고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날짜를 한 방에 쉽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렌다 오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렌다 오토라고 하는 게 여기는 파워 BI 데스크탑에만 있습니다. 파워 피벗은 없고요. 카렌다 오토를 선택하시면 순간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자, 카렌다 오토를 선택하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자, 안 그러면 카렌다를 선택하시면 달력이라는 의미잖아요. 이 함수가 시작일과 종료를 찍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카렌다 오토는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데이터 테이블에 다 얘가 검색을 해서 날짜를 최소 날짜, 최대 날짜 그 구간 바운더를 얘가 알아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엔터만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데이시라고 하는 카렌다가 만들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2년 1월부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파워 피벗에서 날짜 테이블을 생성을 할 때 보면 1900년 1월 1일부터 쭉 만들어내요. 쓸데없이 데이터들을 좀 많이 생성해내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업데이트를 하거나 뭔가 좀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MS에서 그 부분에 업데이트를 시킬 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걸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날짜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니 자, 그럼 날짜 테이블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죠. 자,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자, 날짜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니 저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이 날짜 테이블을 기본적으로 이 세일즈의 데이트랑 다시 연결을 시켜 주셔야겠죠. 그래서 끄집어오시면
얘는 한 개의 날짜고 얘는 여러 개의 날짜이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 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데이터 가지고 만드실 때 빼먹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 이 날짜 데이터 항상 빼먹으세요. 생각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받으시면 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근데 시스템에서 받더라도 날짜 테이블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날짜 테이블 생성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되니까 다시 시각화에 가셔서 이제 보시면은 얘는 날짜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세일즈의 앞에 있던 날짜 달력 표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죠. 근데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데이트라고 하는 요 날짜의 날짜 계층이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 모델에서 날짜 테이블, 날짜의 기준이 되는 테이블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녀석만 이렇게 날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고,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날짜의 속성이 이제 빠졌죠. 그러니까 주요 이 날짜로 인식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날짜 디멘션 테이블에서 날짜에 대한 계층 구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새로운 열을 만들어서 코드 값을 생성해서 일대다의 관계로 만들어졌고, 또 날짜 테이블 없는 거 반드시 날짜 테이블 생성하셔서, 근데 파워 BI 데스크탑을 쓰시면 카란다 오토로 만드시면 알아서 날짜 구간 값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날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연원일 분기는 자동으로 얘가 계층 구조를 만들어주니까 굳이 또 생성할 필요도 없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데이터 모델링이 이제 구성이 끝났죠. 자,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뭐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시각화 요소들 있죠. 내가 분석하고 싶은 요소들,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녀석을 분석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실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어떤 형태의 데이터 유형이 있고 그 데이터의 유형의 특성이 뭐고, 그리고 또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현하시려고 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죠. 그런 기능들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서 해당되는 내용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각화에 대한 요소를 만들어낼 건데, 시각화한 요소를 만들어내려면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게 측정값이죠. 뭐 지표 관리도 KPI가 있더라고 하면 그 지표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시각화 기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들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시보드 만드시는 것들 여러분들 연습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